당신의 일주일이 똑똑해진다. 뇌를 깨우는 월요일. 네, 뇌를 깨우는 월요일, 영재를 만드는 기적의 뇌 공부법의 저자 김동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뇌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는데요. 자, 몸이 휴식할 때 뇌도 휴식을 합니까? 예, 당연히 휴식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가전기기도 충전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에도 자동적인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예, 저녁 9시가 되면 네, 졸립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쉬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가 쉬느냐 하면 자뇌가 쉬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우뇌가 활동을 시작을 해서 저녁 먹은 거 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낮에 많이 공부했던 이런 부분들을 장기 보내는 활동을 해요. 네, 만약에 이제 이런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공부를 낮에 열심히 해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특히 이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게임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면 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10시에서 3시 사이는 이제 자야 되는데 네네. 이때 이제 각종 뇌에서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자라는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이 시간에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상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충전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활력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네. 이 숙면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하, 휴식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찌뿌드드한 낮 경우들이 있죠. 시간에도 이제 호흡이나 이런 거를 좀 자주 해서 네. 이 편안하게 이제 잠시 10분이라도 이렇게 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뇌도 휴식을 해야 우리가 더 잘 생활할 수 있다. 그런데요, 선생님. 자, 네. 우리 몸이 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거 예. 항상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이 항상성을 그럼 뇌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당연합니다. 뇌는 이제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는 가소성이고 네. 하나는 항상성입니다. 음. 가소성은 이제 뇌를 계속해서 발달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고 이제 항상성은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이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죽게 돼요. 네. 그래서 뇌는 어쨌든 이 항상성을 잘 유지시키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항상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항상성이 떨어지면 바로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항상성이 깨어지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던 이런 기능들이 깨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항상성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뇌도 네. 마찬가지다. 이거 우리가 네.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선생님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 또 우리 어른들은 일을 할 때 이 집중력이 중요하잖아요. 예, 예. 이 집중력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집중력을 이제 키우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 우선은 집중력이 분산되는 요인을 차단을 해야 돼요. 네. 요즘은 이제 디지털 기기가 워낙 발달되고 많이 사용하고 또 이제 과다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집중력이 아이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뭐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이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맞는 뇌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네. 또 기본적으로 이 주의력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주의력 검사요. 네. 예, 예. 이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넓게 잘 보고 있는가. 이게 이제 거기에서 집중력이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이 집중력만 무조건 이제 있다고 이제 되는 건 아니고 농구 경기나 뭐 축구 경기나 이런 걸 예를 든다면 네. 우리가 골을 넣는 거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골을 넣기 위해서 이제 가는 일련의 행동들이 다 주의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수비가 가로막고 있으면 골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는가를 우선 점검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중할 대상들을 찾아야 돼요.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집중할 대상을 못 찾죠. 이제 부모가 강제적으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니까 네.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집중하려면 호기심이라든지 아하. 어떤 관심이라든지 네. 이런 좋아하는 어떤 그냥 분야를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확한 어떤 도전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하려면 이 또 뇌의 영양도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네. 이제 뇌는 우리가 음식을 이제 먹고 이렇게 들어오는 영양분의 20%를 뇌가 소비를 하거든요. 네. 많이 그런 부분들이 소비하네요. 부족하게 되면 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집중을 또 잘 하려면은 이제 주의 정리 정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자세도 바르게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평상시에 충분한 휴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휴식이 안 돼 있으면 뭔가 하려고 해도 집중을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서 집중이 되게 되면은 사실은 뇌가 도와줘요. 필요 없는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걸 걸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집중이 되면 이제 우뇌와 연결이 되고 네. 우뇌와 연결이 되면은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죠. 아하. 우리가 상상도 못할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그 네. 힘든 건데도 불구하고 쾌감을 느끼는 러너하이라는 상태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공부가 힘들어 보이지만 이제 집중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6시간 할 거를 30분 만에 이제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집중력의 어떤 힘은 이제 대단한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우뇌가 작동해서 집중력이 발휘가 되면 네. 슈퍼 파워가 나오게 되는군요. 그런데 네,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굉장히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다 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네. 노력하면 될 문제들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산소 공급의 중요성 말씀 주셨고 오늘은 네. 휴식과 영양 말씀 주셨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말씀은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재를 만드는 기적의 뇌 공부법의 저자 김동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